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일 아침 6시입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하던 문재인 정부 시대가 9일 남았습니다. 문재인은 요사이 지지율이 40%를 웃돈다고 해서 기분이 좋을 겁니다. 들어오는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보다도 오히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 우쭐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역사라는 시간대에서는 문재인의 지난 5년은 엄중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을 실패한 정치인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할 것 같았던 정권을 보수 쪽에 넘겨주고 퇴임을 합니다. 이게 실패의 증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걸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트럼프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트럼프 김정은 회담 사기극으로 증명이 되는 그걸 주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핵화가 이루어졌습니까? 한반도에 평화가 왔습니까? 지금 김정은은 정강된 핵무력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을 믿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은 입 닫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문재인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문재인이 민족 반역자라는 증거가 이보다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45%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조갑제는 문재인을 민족 반역자로 보느냐, 그 이유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하니까 15개나 나오는데요. 첫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한민족의 적이요 수치입니다. 민족사 2000년에 민족에 가장 큰 해독을 끼친 역적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들이 민족 반역 3대입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 세력을 민족이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들과 이른바 민족 공조하겠다고 약속한 남한의 새 정권은 민족 반역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자인한 셈입니다. 김일성을 어떻게 민족이라고 축해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민족 반역자 김일성을 추종했던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연설하고 고백한 문재인은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 일으킨 민족 반역의 전쟁 6.25를 남침이라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물타기 한 문재인은 민족 반역자를 비호한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민족 반역 집단인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제주도 4.3 무장폭동을 공개적으로 좋은 나라를 꿈꾸었던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던 의거인 것처럼 미화하고 이를 진압한 국군과 경찰을 국가폭력범으로 매도한 문재인은 민족 반역 집단을 편든
민족 반역자가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 김정은 앞에서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격화시키고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하고 같은 문장에서 아들뻘 되는 반국가단체 수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호칭, 부하 행세를 하는가 하면은 유엔이 규정한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연설한 문재인을 민족 반역자로 부르는 게 틀렸습니까?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세운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워 조국을 사생아적 존재,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고 가르치는 문재인이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공인한 1948년 유엔 총회 결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확립한 역사적 문서인데, 이를 변조해가지고 38도선 남쪽에서만 유일한 정부라고 거짓말한 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은 민족 반역자입니까?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이자 반인도 범죄자인 김정은을 비판하고 북한 거주 국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대북전단, 이것을 보내는 애족적 행위를 범죄자로, 그리고 범죄로 규정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든 자가 민족 반역자가 아니면 누가 민족 반역자입니까? 표류해간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우리가 지어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미사일 불법 발사를 계속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참견하는 민족 반역자의 욕설에 대해서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자는 민족 반역 동조자이든지 노예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신영복이 지어주었다고 자랑하고 신영복 글씨체로 국정원 원훈을 새겨 넣도록 하는가 하면은 청와대에 신영복 그림 글씨를 붙여 놓는 사람은, 그리고 오매불망 신영복이 추종한 김일성을 흠모하는 사람, 즉 민족 반역자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김일성 세력의 핵심인 북한군을 적과 악으로 생각해야 싸울 수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민족 반역의 군대를 주적으로도 부르지 못하게 한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은 국군의 존재의 의미를 지우려 하는 민족 반역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일성 민족 반역 세력과 싸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 발전시켰던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이 정권의 냉담과 적개심 표출, 그리고 김정은 정권과 맞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과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가혹한 표적 수사, 김일성 추종자들 신영복, 주사파, 윤희상 등등과 김정은의 풍산계 등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비교하면은 문재인은 이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민족 반역자로서의 자질을 완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김일성 세력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핵무장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사드 추가 배치 및 핵 민방위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수령의 핵폭탄에 대해서는 감히 막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민족 반역의 노예근성, 그 자연스러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생존 조건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김일성 세력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입니다. 남북한의 8천만 국민이 문재인과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 고립시키는 투쟁은 2대 8천만의 필성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5천만 명이 다 존엄한 존재인 대한민국의 남한 거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3천만 북한 거주 국민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북한의 최고 존엄 한 명을 타도 노예 해방을 이루는 것,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통일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민족 반역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의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었고, 여기서 우리는 이겼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재인 민족 반역자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합니다.